그래서 총 보증금 월세 평당 약 세팅을 했습니다. 저는 21살에 길거리 장사로 시작해 지금은 투자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체에서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월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년입니다. 재작년 12월에 매입한 상가를 드디어 팔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상가를 6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9억 9천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간 월세 받은 것을 합하면 약 10억 원 정도의 매도를 한 거예요. 1년 5개월 만에 약 3억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세전 금액이고 제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매입을 해서 법인세 20% 정도만 납부하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를 매입하고 매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정말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루해서 나가실 거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처리를 했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추후에 제가 번외편으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상가 투자는 저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처음이라서. 이번 영상에는 이렇게 돈 버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이 상가를 신탁공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탁공매는 부동산 경매 공매보다 경쟁이 덜한 매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80% 정도는 대출이 나와야지 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내 예상과 달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 신용으로는 70%밖에 대출을 못 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신탁 대출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담보를 신탁회사에 제공하고 신탁회사의 신용으로 내가 애초에 예상했던 80%의 대출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출을 받고 이자를 제때 갚아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자를 연체를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야, 빨리 이자 갚어, 안 그럼 너 부동산 처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서 나오는 부동산이 신탁공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대출을 받을 때 소유권과 담보를 신탁회사에 잠시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상가를 입찰할 때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입찰을 하고 거의 주워 오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낯선 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매입 방법보다는 조금 더 약합니다. 신탁공매는 신탁회사 홈페이지나 온비드를 통해서 물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으로 물건을 선택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상가는 수익률에 의해서 매매가가 정해집니다. 즉 임대료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가고 임대료가 내려가면 매매가가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 입장에서 무작정 임대료를 높게 받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임대료를 임차인이 내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영업이 잘 돼야 상가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저는 그 상가의 주소를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을 해보고 10분 정도 만에 아, 이거 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년에 한 건을 처리해도 돈 되는 부동산을 처리해야 됩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 했을 때 돈 안 되는 거를 많이 받아서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 이 상가는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도만 보고 그런 느낌이 왔던 이유는 2600세대를 품고 있는 항아리 상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단지 내 상가 2동 뿐이었고 마주보는 상가 건물 간격이 50m 정도로 엄청 가까워서 주민들이 길 건너도 이용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마트, 뭐 교회, 성당 이런 편의시설이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주민들은 주로 이 동네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상가 임대료를 검색을 해봤는데 물건지의 임대료가 평당 5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m 앞에 있는 상가는 평당 1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50m 간격인데 임대료가 2배가 차이가 난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임장을 해보니까 동매 물건은 구축 상가였고 앞에 있는 건물은 신축 상가라서 임대료가 더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양가가 더 비싸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가두리가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은 신축과 구축 차이로 인해서 임대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신축 상가의 후면부에 있는 배우 세대가 늘어나면서 상가의 가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동선상 더 이상 주변에 공급될 상가가 없기 때문에 기존 소유주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원래 받던 임대료를 받고 있었고 저는 그 가치를 보고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가하면 월세 받는 건물주를
매수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200만 원씩 1년 동안 받으면 2,4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10년 동안 받으면 2억 4천만 원의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매도 수익을 통해서 단기간에 10년 동안 받을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3번에 걸친 현장 임장을 통해서 이렇게 입찰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신탁회사 현장 입찰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2회차에 낙찰을 받았고 제가 낙찰받은 금액은 7억 3천만 원, 그리고 취득세는 약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비용 약 1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대출은 5억 2천만 원 받았습니다. 부가세는 제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4,8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임차인을 세팅을 해서 보증금 8천만 원이 더 들어왔고요. 초기 투자금은 약 2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고 임차인을 세팅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1억 2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해당 위치는 누가 와도 학원이 들어올 위치였어요. 제 계획 중에 1화는 학원 임차인을 세팅을 하는 것이었고 2화는 혹시라도 임대가 맞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사업을 직접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모든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변수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은 내가 운영하는 안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잔금을 치고 한 달 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런 생각지 못하는 변수가 발생했어요. 결론은 제가 받은 상가가 총 5개 호수인데 많은 노력 끝에 3개 호수는 계획대로 프랜차이즈 학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호수도 일반 영수학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465만 원, 평당 약 7만 원에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시세보다 평당 약 2만 원 가량 높은 임대료로 우량 임차인들을 세팅을 했고요. 이렇게 우량 임차인들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매도가 될 줄 알았지만 부동산에 매물을 뿌리고 나서 3개월간 아무런 연락도 오질 않았습니다. 상가는 아파트처럼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매수할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타 지역 상가 전문 부동산과 컨택을 하고 약 100군데에 가까운 부동산에 물건을 뿌렸습니다. 결국 6%의 수익률에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 6개월 가량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 한 번의 경험으로 많은 성장을 했고 이런 투자 1년에 한 건만 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핵심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치를 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랬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낮은 가치를 높은 가치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탁공매가 정답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시기 적절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